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이번에 다룰 문제는 22학년도 연세대 인문 논술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21학년도 문제 다뤘는데, 21학년도는 이제 오전 후 이렇게 문제가 두 세트가 있었어요. 근데 22학년도는 한 세트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응시자 전부 시험 봤다는 얘기가 되겠지. 오전 후 안 나누고. 근데 요 문제는 요 문제가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22학년 연대 있는 문제. 이거 재밌고. 구조는 저기 21학년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1, 1-2, 2-1, 2- 이렇게 나뉘어 그 문항이 4개가 있고 2-라고 2-는 이제 수리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뭐 이미 21학년도 문제에서 에 대해 내 얘기했듯이 2-1, 2-는 내가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할게요. 내가 뭐 여기 목숨 걸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응? 그러니까 시간 남으면 할 거고 시간 없으면 그냥 제낍니다. 알아서 하세요. 수리가 재밌긴 재밌는데 한번 해볼까? 22학년도 문제가 그렇고 요게 그리고 그 21학년도 그 오후 문제랑 구조와 비슷한데 이 구조와 비슷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좀 상당히 좀 치밀하게 접근을 해줘야 돼요. 치밀한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치밀하지 않아도 뭐 문제는 없어요. 합격하는데 문제는 없고 역시 불합격하는데 문제도 없어요. 근데 치밀하면은 우리한테 이제 조금 뭐 장학금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겠지. 장학금을 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좀 치밀하게 접근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기 저 뭐지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게 바이블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에다 모든 어떤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좀 불친절한 것도 있고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답변하는 수준이 바이블 저기 선행학습 영향평가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학습을 할 때는 항상 좀 퍼펙트한 걸 쫓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참 그래서 이제 그 논리, 이 로직 이건 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가 좀 거시기 하죠, 그죠? 어, 일단 저 봅시다. 1-1.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봤다는 전제에서 설명합니다. 재심 가나다라 다 읽었다는 전제에서 재심은 가와 나의 각각의 관점에서 아래 지문을 평가하시오 이런 얘기하고 있어. 평가를 하라고 돼 있지. 그 보통 우리가 평가라고 하면 요거랑 관련돼서 먼저 이 얘기를 잠깐 합시다. 어떤 거냐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 21학년도 문제 했던 것 같은데 뭐 그 시중에서 이제 문제 유형 이래가지고 뭐 논제 유형에서 뭐 설명형, 뭐 서술형, 뭐 비판형, 뭐 평가형, 대안제시형 이런 식으로 논제들을 구분합니다. 논제 유형이 이런 게 있다 하면서 막 이 유형을 파악해야 된다 막 강조하지. 근데 예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진짜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설명하라고 했을지라도 그 속에서 비판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비판하라고 했을지라도 그 속에서 설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술이 일어날 수도 있고 평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하라 했을 때도 그 속에서 비판, 서술, 설명, 뭐 대안 제시 다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가하시오라는 거라는 요 말 자체, 요구사항 자체는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 21학년도 문제 중에 하나 뭐였지? 평가하시오 문제에서 원래 평가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타당하냐, 아니면 타당하지 않냐, 불타당이냐, 이걸 보통 일반적인 결론어로 씁니다. 결론 개념으로 쓰지만, 근데 21학년도 문제에서 한 번 했을 거예요. 뭐였지? 지금 생각이 아삼삼한데. 그치, 그 제시문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 관점의 역할. 그러니까 21학년도 문제가 뭐였지?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아, 그 어떤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시문에 있었던 관점을 평가하라 이랬을 거야. 그러면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서 실험 결과 어떻게 나왔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더니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어떤 존재감은 드러낼 수 있지만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존재감은 드러나는데
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점이 뭐였죠? 잉여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열심히 일해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의 본성으로서 또는 그 노동을 중시하는 관점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문제는 해결해야 돼. 그 해결의 관점은 그 여가 쪽에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타당 불타당을 따질 수도 있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논리를 하나 얘기하면은 이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지문, 여기 뭐냐면 성과급 제도가 나와 있는 아래 그 작은 지문이에요. 평가라 그러면은 뭐 이거 그 그냥 우리가 뭐죠? 이렇게 그냥 그 읽으면은 대다수가 그렇게 답하게 돼 있어요. 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성과 제도는 성과급 제도는 불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결론 내셔도 상관없어. 대신에 이제 그 결론을 구성하는 논리가 뭐 치밀하면 치밀한 만큼 거기서 이제 승부 가겠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치밀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설득력 있는 것이가 나아요. 일단 그 재심 가의 내용이 뭐냐면 요 미리 얘기할 게 있다. 뭐 재심에서 보겠지만 요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해요. 그 인센티브 제도가 뭐냐면은 요 아래에 나와 있는 성과급하고 같은 거예요. 보너스 주는 거. 일정한 실적을 달성했을 때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보너스 주는 제도가 말하는 거거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재심가에서는 인센티브 제도의 어떤 그 부정적인 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심은 가에 따르게 되면 성과급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다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재심 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는 요소 있잖아. 재능이라는 것이 오롯하게 나의 어떤 노력 혹은 내가 한 어떤 그 나만의 어떤 그 역량으로 발휘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능이라는 거를가 일단 뭐 유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태어날 때 꼭 갖고 나온 걸 어떻게 그죠? 혹은 어떤 그 부러운 재능을 또 갖고 타고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음, 지금 바깥에 여러분들 저희 양해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내 연구실 주변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마 잘 안 들릴 거예요. 이 저제. 근데 재능이라는 게 좀 운적인 요소를 따른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 아울러 특정한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인정하는 사회에 또 내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하지 않으면은 나의 재능은 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 뭐 단적인 예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 뭐 내가 저 뭐예요? 뭐 제시문에 있는 예로 하면 내가 농구를 무지하게 잘한다고 칩시다. 미국에 태어나면 NBA 스타가 될 수 있지. 그럼 뭐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미국이 아니라 농구에 아무 관심도 없는 나라, 예를 들면 남극, 사우스포 거기 태어났다고 칩시다. 펭귄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펭귄들이 뭐 농구할 일 있어요? 그죠? 관심이 없는 거지. 내가 아무리 농구 잘하면 뭐해? 응? 그런 거랑 똑같은데. 그래서 좀 운에 의해서 자운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시문 나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과, 성취라는 것 자체도 운인데 거기에 뭐하러 성과급 제도, 성과급을 도입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거지. 아울러 이제 재심가는 그 인센티브 제도의 어떤 취지, 그러니까 부정적 측면을 얘기를 할 거지만 이걸 조직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조직. 그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집합체로서 이게 이 집합체의 특징이 있죠. 마치 새로운 어떤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라는 거. 조직의 관점에서 인센티브를 얘기해요. 근데 재심은 나는 이게 뭐 조직의 관점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어떤 개인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개인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문제를 갖다 정밀하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 지문의 내용을 갖다가 구분해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재심 봤다는 전제하에서요. 가나다라 읽었다는 전제하에서. 저 아래 봅시다 일단. 성과급 제도는 직원은 실적에 따라 경제적으로 보상한다.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실적에 비례해서. 회사에서 모든 직원이 능력업적 성과에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하면. 그렇죠. 성과급은 열심히 일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누구?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조직에서. 오케이? 됐죠? 자,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경력도 많고 열심히 일하여 조직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직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 보상, 여기서 이제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조직은 직원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실시하는 거고, 조직에 소속된 직원은 그의 그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소지문의 어, 취지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지문을 읽으면서 그냥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조직은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조직은 그 다음에 직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가제 신문이 조직의 관점이었고 낮의 신문이 개인의 관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시문 가와 나가 이렇게 하나는 조직의 관점, 하나는 개인의 관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그냥 몽땅 조직의 관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뭐 직원은 뭐 보상을 기대한다 이런 거 강조를 하지 않겠죠. 아, 조직이야 이러겠지, 그지? 이게 치밀하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시문 가를 봅시다. 제시문가 요거는 내가 이제 논제를 잊어버릴까 봐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제시문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이파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자. 이렇습니다. 그곳의 어린이집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이를 맡긴 부모 중 25%가 운영 시간이 지나 늦게 아이를 데리러 오는 바람에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직원들은 초과 근무를 하게 된 것이다. 문제점이 발생했네. 그래서 어린이집은 부모가 늦게 올 때마다 3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벌금이요. 보너스가 아니라 벌금을 준 거네. 좋은 계획처럼 들리는가? 이제 부모들에게는 제 시간에 도착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도덕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두 가지가 되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벌금을 부과했다는 거야.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벌금이 이제 보너스 뭐 더 좋은 걸 주는 건 아니잖아. 이거 어떤 취지냐면은 제 시간에 도착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지. 즉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가 일종의 성과급이 되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지? 벌금이 부과되는 거는 그게 그렇지 뭐. 그냥 뭐 좋은 거지. 노력 안 해. 그러니까 제 시간에 도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을 때, 뭐 역량을 보여주었을 때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이 인센티브가 되는 거고, 벌금을 부과하는 건 이렇게 그러니까 제 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것은 뭐죠? 벌금이 부과되는 거니까. 자, 계속 봅시다. 새로운 방안이 발표된 뒤 늦게 도착한 부모의 수는 기대와 달리 증가했다. 이 뭐는 현상이요? 원래 25%가 늦게 도착했는데 자, 오래지 않아 30%가 마감 시간 이후에 도착했으며 몇 주 만에 40%가 되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것도 이제 숫자적인 의미가 있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이 벌금 부과 전까지는 어땠어요? 25%가 늦게 도착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75%는 제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급을 부여를 해버리니까 몇 주 만에 어떻게 됐어요? 40%가 늦게 도착했다는 소리야. 이건 이제 60%만 제 시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Understand? 40%는 뭐죠? 이제 벌금 물어야지. 계속 봅시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부모들은 지가요금을 벌금이 아니라 할증금으로 해석했다. 이 말은 어, 그 그러니까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거로 되는 거죠. 할증금을 해석하고 이제 아이를 제 시간에 데리러 와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자유로워진 것이요.
이후 많은 다른 연구에서 이 결과를 재확인했다. 사실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는 가끔 서로 충돌하게 마련이다. 몇 년 전 매사추세츠 대학의 연구자들은 직장에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효과에 관한 51건의 연구를 분석했다. 이제 하이파의 연구랑 연관성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보너스, 인센티브가 직원의 자발적인 동기와 도덕적 잣대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들은 보너스와 목표가 창의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컨대 시간당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은 근무 시간만 늘어난다. 출판물로 비용을 지불하면 출판물 수는 증가한다. 페이지 수가 증가한다 소리랑 비슷하네. 외과 수술 횟수로 비용을 지불하면 수술 횟수만 늘어난다.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되는 수술까지 한다는 소리겠네. 그죠? 이 점에서 서구 자본주의 경제와 구소련 경제 체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구소련 시대의 관리자들은 목표치를 가지고 이랬다. 이 어떤 말이 있는데 네,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예전에 이게 어느 대학교에서 축제가 됐었는데 예를 들어 가구 공장에서 목표치를 높이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졌다야. 이게 목표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품질이 떨어져. 웃기는 현상이야. 마치 목표치를 설정했더니 아이 더 늦어버리는 거야. 더 늦게 도착하는 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테이블과 의자의 가격이 무게에 따라 책정되자 갑자기 공장에서 무거워서 옮기기 힘든 부품이 생산됐다. 재미있게 들릴지 모르지만 슬픈 사실은 오늘날 많은 조직에서 이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치료 횟수로 돈을 받는 외과 의사는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수술 건수를 늘리려 골몰할 뿐이다. 직원에게 최소 시간 근무 청구서를 요구하는 거대 로펌은 변호사로 하여금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하게 만들 뿐이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두 시스템 모두에서 숫자의 법정, 그러니까 목표치를 설정해서 어떤 그 보너스를 지급한다든지 혹은 벌금을 부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너스는 일종의 뭐가 될까? 보너스 이게 일종의 뭐 영어로 얘기하면 베니핏이 되겠네. 베니핏. 그다음에 벌금은 뭐가 될까요? 벌금은 부담이 되겠네. 버든이라 그럴까? BUR, DN인가 뭔가 나중에 봐야 돼요. 숫자의 폭정은 우리에게서 내재적 동기를 앗아간다. 이 제시문이 말하는 제일 큰 취지가 이거네. 인센티브를 하면은 인센티브는 내재적 동기를 떨어뜨리는 거야. 동기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뭐 일부는 근데 이제 보너스도 받겠지. 혹은 또 벌금도 부과 받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내재적 동기가 떨어지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창의성, 내적 동기가 떨어졌다는 말하고 같은 게 뭐예요? 뭐 자발적 동기와 그러니까 자발성, 도덕성, 창의성의 훼손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효율도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외과 의사가 안 해도 되는 수술을 더 하는 거 있잖아. 가위질 한 번 더 하는 거.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게 그 가제시문의 어떤 논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제시문 가를 봤으니까 그 다음을 봅시다. 제시문 나로 넘어갑시다. 제시문 나 잉글리시야, 잉글리시.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읽어봐야지. These days, 오늘날 The politicians argue that we should all be able to rise as far as 그러니까 여기 대충 합시다. 이 말은 뭐냐면 정치가들이 우리의 재능이라든가 혹은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얻는 것만큼 그 라이즈 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치가들이 주장한다는 게요. 근데 이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 여기 why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어디냐? why. 요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 낮의 힘이에요. 그러면서 there are two reasons to question this assumption.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하고 재능을 발휘한 것만큼 어떤 우리의 운명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게 된 이유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두 개예요. first가 있고 여기 second가 있어요. 자, first, my having this or that talent is not my doing, but a matter of good luck. 그러니까 뭐 이든 저든 간에 그 재능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것이 반드시 내가 한 어떤 것에 의존한다기보다는 굿럭의 문제일 수 있다. 행운의 운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and I do not deserve the benefit or burden. 그러니까 보상이든 부담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누릴 만한 운으로부터 여기 이걸 봐야지. derive from luck. 운으로부터 유래된 베니핏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부담은 내가 누려야 될 자격은 없다 이런 거예요. 운으로부터 온 것은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나의 온전한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력으로 온 것부터가 아니라 운으로부터 온 건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능은 내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여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재능을 이어받는 것도 일종의 운에 관련이 있다고. 그 다음에 뭐냐, people who value merit acknowledge that I do not deserve the benefits that arise from being born into a wealthy family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메리트는 이제 일종의 그 누구는 더 갖고 누구는 덜 갖는 그런 개념이야.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그러니까 누구는 덜 갖고 누구는 덜 갖고 덜 누리고를 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내가 어떤 보상을 누려야 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보상을 누려야 할 만한 자격을 갖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태생을 이유로 본 말합니다. 태생을 이유로 어떤 유불리의 위치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동의를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뭐 다른 형태의 운들은 어떨까? 이런 거야. Other forms of law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슬쩍 말하는 어떤 특별한 재능들, 이 재능, other form of law로 보는 거죠. 그건 뭐 달라야 되겠니? If I won $1,000,000 in the state lottery, 이게 뭐냐면 내가 복권에서 그 복권으로 몇백만 달러가, 100만 달러가 당첨이 됐어. I would be delighted at my good fortune. 내가 그러면은 뭐 내 행운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겠죠. 그러나 it would be foolish to claim I had earned the unexpected gain or that my winning had anything to do with my merit. 뭘 기냐? 과거완료밖에 없네. 그러니까 I had earned the unexpected gain.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이득을 내가 earned 한 거. 그러니까 벌어들인 과거 완료니까 일종의 운명으로 요 케이스는 운명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마 과거 완료 용법들이 있죠. 그중에 아마 운명적인 거로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떤 이득을 얻게 된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클레임하는 거, 강조하는 거 이런 건 훌리시야. 그다음에 또 뭐죠? 뭐 나머지 밑에도 같으시네. My winning had anything to do with my merit. 나의 어떤 승리가 뭐예요? 저기 메리트로부터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요약합시다. 마찬가지로 if I bought a lottery ticket and failed to win. 그러니까 이번엔 그 복권에서 당첨이 된 게 아니라 떨어졌어. I might be disappointed. 그냥 실망할 뿐이야. 그러나 I could not complain that I had been denied something I deserved. 뭐 이거 가지고서 내가 불평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겠죠. 내가
어, 내가 누려야 할 만한 자격을 부정당한 것을 내가 불편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복권이라는 게 뭐예요? 복권이 이게 순수한 운이잖아. 운인데 뭐 그 내가 저 복권 당첨됐다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 달러 당첨됐다 가지고 이건 나의 운명이었어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거 떨어져 복권에서 당첨이 안 되고 낙첨이 됐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실망이야. 내가 그걸 가질 만한 자격이 있었는데 이런 소리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런 측면에서 퍼스트가 운을 강조하는데요. 그 다음에 세컨드, that I live in a society that prizes the talent I happen to have is also not something for which I can claim. 아우씨, 뭘 기냐? 이건 뭐냐면은 내가 태어난 사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내가 happen to have야. happen to have. 우연히 갖게 된 그런 재능이야. 재능이란 것 자체도 우연히 갖게 된 소리예요. 그거를 갖다 prize, 상 주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요 크레딧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면 되냐. 그러니까 나는 더 받아야 되고 뭐 너는 덜 받아야 돼라는 어떤 그런 믿음 있죠 일종의 그 맹신 그거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시다. 그 저기 나 영어 선생 아니요. 응? 이만큼 해석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자, this too is a matter of good fortune. 뭐 단지 이것도 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회에 태어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NBA가 나오네. NBA 슈퍼스타가 그뭐 텐스 오브 밀리언스 오브 달러즈 뭐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바스켓볼에서 근데 beyond being blessed with exceptional athletic gifts 하면 이게 이제 운동 재능이죠. 굉장히 예외적인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그런 운동 재능을 이제 blessed blessed니까 뭐겠어요? 이제 축복받은 거죠. 너 축복이야. 축복받아서 갖게 된 거야. He's he's lucky to live in a society that values and rewards them. 그 사회가 거기 그 너의 특별한 운동 재능에 가치를 부여하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회에 네가 살고 있다는 게 그게 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뭐 it is not his doing that he lives today. 뭐 when people love the game at which he excels rather than in Renaissance Florence when fresco painter not basketball player were in high demand. 어씨 좀 어지간히 꽈놨는데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 플로렌스라는 도시에서는 프레스코 페인터 이 저기 벽에다가 벽칠 석회로 석피칠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화가 말하는 게요.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이요. 다빈치 이런 거. 이 아들이 더큰 그러니까 농구 선수가 아니라 프레스코 페인터가 더 뭐라 그래야 돼? 그 사회의 어떤 인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다는 소리예요. 지금 농구 선수가 많은 사람들이 농구 선수를 더 러브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The same can be said of those who excel in pursuit to our society value less. 징그럽다. 이건 넘어가죠. 그 다음에 뭐 더 월드 챔피언 여기도 그냥 대충 시다. 아니 팔씨름 챔피언이 있어요. 가가 팔씨름에서는 그냥 어마어마한 그 슈퍼스타야. 하지만 어떠냐면은 이게 바스켓볼 농구의 슈퍼스타만큼 되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후원자들이 팔씨름 챔피언을 지지하지만 농구만큼은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복권 자체가 운이듯이 이번에는 뭐냐면은 그 사회에 산다라는 것도 일종의 뭐에 해당이 되죠? 운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낮으신 운이. 그럼 모든 게 다 운이네. 응?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낮으신 운의 이제 본문에 해당이 되겠죠. 아이고 뭐 길다. Much of the appeal of the face in 어쩌고 저쩌고 메리트 컨시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적어도 이제 right conditions,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컨시스트 구성되어 있다. 뭐가? 이거는 더 페이스 인 메리트. 그러니까 더 가지고 더 가질 수 있고 덜 가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호소하는 것의 대부분은 어, 우리의 성공이 우리가 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속에 있는 거야. 또 전제는 뭐냐면 at least under the right condition이야.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그 말이 나요. Insofar as the economy is a field of fair competition. 그러니까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에 있어서 공정 경쟁이 이루어져서 free from privilege or prejudice야. 그러니까 특권이나 선입관으로부터 자유롭게 그걸 벗어나서 특권이라든가 이런 게 인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오롯하게 공정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제 구조 내에서 우리는 당연히 어때야 돼요? We are responsible for our fate. 우리 운명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맞나? responsible for가 책임지단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we succeed or fail based on our merits. 뭐, 저기 그런 어떤 더 같거나 덜 같거나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 되겠지. 베니핏 내지 버든의 개념이 될 것 같은데 뭐 그 상황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거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은 계속 이익이에요. 특권도 없고 이제 그 편견도 없는 그런 사회에서 공정 경쟁이 일어난다는 전제하에서는 우리는 뭐 누군 더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덜 가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we get what we deserve. 우리가 what we deserve. 그 이제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질 만하다고 인정된 것을 내가 향유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This is a liberating picture.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자유로운 글이라는 소리예요. For it suggests we can be self-made human agents, the author of our fate, the masters of our destiny. 그러니까 계속 읽읍시다. It is also morally satisfying because it suggests the economy can answer to the ancient notion of justice as giving people their. 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래 전부터 우리한테 이어져 왔던 노션, 그러니까 노션 관념이라고 해야 되니? 뭐 떨어진 소리가 나네요. 저기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한 만큼 어떤 한 것만큼의 대해서 정의가 실현이 된다라는 그런 응답입니다. 번역 진짜 개판이다. 내가 하면서 느낀다. 자, 근데 이제 제시문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그냥 아주 공정한 상태에서 경쟁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뭐 더 노력한 만큼 더 먹는 거고 덜 노력했으면 덜 먹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든지 중요한 게 이런 역접속사죠. The recognition that our talents are not our own doing complicate this picture of self-making. 대충 의역합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개척해 나간다는 그런 그림을 복잡해진다는 거야. 뭐 때문에? 우리의 재능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은 개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It puts in doubt the face that overcoming prejudice and privilege is sufficient to bring about the justice society. 그러니까 편견이라든가 특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sufficient to bring about justice society,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가져오는데 충분하다는 그 믿음에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저희 탤런트나 이런 게 일종의 뭐예요? 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저, 재능 혹은 뭐 내가 그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다 운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왜 영어를 하고 있냐? 참. 편견이나 특권을 극복하게 되면 뭐 사회가 정의로워질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의심스러워진다는 얘기겠죠. 어? 그러니까 운이 좌우하는 거라면. 그래서 if our talents are gifts for which we are indebted whether to the genetic lottery or 그러니까 뭐 복권으로 되든 뭐 신으로부터 부여받든 간에 일종의 어떤 인데트 뭐가 되는 거냐 이제 부담이 된 부담이라 그래야 되냐 뭐라 해야 돼 빚을 진다 그럴까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 우리의 재능이라는 게뭐 그 유전적인 로터리, 유전적인 운, 엄마 아빠 잘 만났다, 생물학적인 운이 되겠고, 그다음에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든 간에 일종의 빚이라는 거죠. 빚이라고 하면 이런 이제 이면 2%를 썼지.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It is a mistake to assume we deserve the benefits that flow from them. 이 뭔 말이냐면은 원래 요 문장이 앞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근데 아까 안 읽고 뛰어넘어가 버렸는데 그 we deserve the rewards that flow from them 하고 의문문 제기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이나 노력으로부터 유래된 보상을 우리가 그 향유하는 것이 뭐 타당하냐는 의문이겠죠. 그런 거고 그거랑 같은 개념인데 여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의 재능이 일종의 어떤 그 빚이라면은 유전적이든 아니면 뭐 신으로부터 물려받든 간에 빚이라면은 그거 우리가 저 뭐라고 해야 돼? 그 재능이나 노력으로부터 유래된 보상을 내가 그럴 향유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은 실수다 이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씨 진짜 힘드네. 활자에 없는 영어 하려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재심 나의 이제 취지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이든 간에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 주네틱 그다음에 어떤 내가 그 살아가는 사회 그러니까 그 특별한 사회에 산다라는 거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 가만있어 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논리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요 입장에서 봤을 때 성과급 제도는 어떤 거예요? 타당해야 타당하지 못해요. 타당하지 못한 거지. 자,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 인센티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재적인 동기를 앗아갑니다. 동기를 다운시켜 버려서 뭐 같은 말로 도덕성, 뭐 창의성, 자발성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자발성 이런 걸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는 결과적으로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의 얘기를 앞에서 했었지. 조직 측면에서 뭔가 조직의 인센티브를 도입하게 될 때 조직원이 갖는 이런 내재적 동기가 다운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조직원 개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직원 개인의 입장.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는 게 이게 알고 보면은 뭐 유전적으로 물려받든 간에 어떤 그 사회에 살아간다는 그 같은 간에 그, 그러니까 그 재능을 갖다 인정해주는 사회에 산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운이라는 거야. 운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인센티브 그러니까 보너스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타당해야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앞에서 가제 신문에서 이제 조직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을 이제 얘기해가지고 가제 신문에 나와 있는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개인 측면에서 봅시다. 이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It is a mistake to assume we deserve the benefits that flow from them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지우고 봅시다. 나한테 그 영어 번역 틀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나 영어 선생님 아니에요. 자, it is a mistake to assume we deserve the benefits that flow from them.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이나 노력으로부터 유래된 어떤 결과물에 대한 보상을
대해서 내가 그거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재능이나 노력으로부터 유래된 보상을 향유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요거랑 관련된 문장이 요 소지문에 있어요. 어디 있죠? 여기 있지. 어, 조직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직원이 예상 보장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제시문 나에 따르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성과급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오케이 부자연스럽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 가제 신문에 따르든 나제 신문에 따르든 성과급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면 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보지 말고 이걸 구분해서 다시 한번 보자고. 가제 신문에 따르면 성과급은 어떤 일을 벌이죠? 성과급은 인센티브인데 이 내재적 동기라든가 이런 걸 앗아가 버려.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숫자에 폭정이 되어 이런 걸 앗아가 버려. 그래서 그 조직의 어떤 효율성을 다운시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과급 제도는 효율성을 다운시킨다. 다시 말하면은 어,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의 반대말. 열심히 일하게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조직의 측면에서 보면은 봤을 때 가제 신문의 관점에서 보면 성과급 제도는 열심히 일하게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열심히 일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실제 가제 신문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가 결론화가 된 거라고. 그리고 조직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죠? 성과급이라는 것은 그 성과급을 기대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 들어갑시다. 낮의 신문에서 성과급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성과급이란 타당하다, 불타당하다 이런 말을 그 밀어넣을 만한 그 내용이 언급됐어요, 안 됐어요? 언급은 됐어. 뭐냐면은 베니핏이라든가 버든 이런 것들 중에 성과급하고 관련된 언어이에요. 그런데 제시문 자체가 나시의 시문 자체가 베니핏과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개인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개인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반면에 가제시문은 어땠어요? 인센티브 자체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만들어낸 예시 답안입니다. 600자 내로 하라 가지고 597을 맞췄는데 어이구 의외로 어렵구만. 자,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는 인센티브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센티브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라는 것 자체의 정의를 어느 정도 내려줘야 되겠지. 인센티브는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 예로 되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아니면 조직원을 일하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게 하려고 그 말이 이제 제시문에 있는 언어니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취지는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지문의 성과급 제도. 요거 이제 그 평가라고 한 지문 말하는 거야. 그거는 열심히 일하려는 직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실적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인센티브다라고 정의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가제시문에 있는 그 인센티브란 말하고 성과급이란 말을 일치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제시문의 인센티브라는 그 변수 속에 지문의 성과급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가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센티브가 의도와는 달리 조직원의 자발적 동기, 도덕적 창의성 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인센티브는 성과급 제도라 얘기했으니까 성과급 제도는 자발적 동기, 도덕성 창의성을 훼손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심 가에 따르면은 가의 관점에 따라서
그 지문을 평가하면은 지문의 성과급 제도가 숫자의 폭정이 되어 조직의 내재적 동기를 앗아가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은 멋있겠네. 제시문에 있는 말 그냥 갖다 써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제시문의 말을 옮겨 쓰지 말라 그러는데 훨씬 필요하면 쓸 수도 있는 거지. 뭐. 핵심은 뭐예요? 내재적 동기를 앗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제시문가에 따르면은 내재적 동기. 이게 그러니까 자발성, 도덕성, 창의성 해선을 합친 언어로서 내재적 동기를 앗아갔다. 요걸 가져온 겁니다. 저기 논술을 하실 때 많이 그 생각들을 해요. 제시문 오려 붙이기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언어는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자, 제시문 나는 말 넘어갑니다. 개인의 성취를 그의 재능과 노력에 의한 오롯한 산물로 보지를 않나요. 우연히 획득한 소질, 그러니까 우연성 말하는 겁니다. 소질 측면에서. 그리고 그가 사는 사회적 환경이 영향을 줘서 개인의 성취를 좌우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과 노력으로부터 유래된 보상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당연한 그걸 디저브라고 생각하면 그건 미스테이크라고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지문과 관련시킵시다. 지문의 성과급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관련된 성취에 대한 보상이야. 그거 맞는 거야. 하지만 개인이 그 우연히 그 조직원이 그 조직에 들어갔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는 삼성전자 취직하는 거고, 누구는 저기 어디 저, 뭐 그런 데 취직하는 거고, 그럼 그 우연이란 얘기예요. 일종의 소재로 취급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조직의 환경에 의해 뒷받침되어 실적을 이룬 것으로 보면, 아니 그 조직이 막강하면은 그 실적도 막강해지는 거고, 그 실적은 개인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조직 자체, 그러니까 우연히 들어갔다는 사실과 그 조직의 환경이라는 측면을 보면 성과급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심은 나에 따르면 성과급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답변도 괜찮지만 그거보단 이게 더 낫죠. 성과급 때문에 자신의 성취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죠. 그죠?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조직 측면에 언급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조직 개인 측면에 언급이 되는 거고 측면에 언급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2를 봐야 되는데 1-2가 이게 참 오묘하게 복잡합니다. 기대해 봅시다.